안녕하세요. 커뮤니티 폴리싱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고 구는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시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구역 안에 둔다. 자, 시는 도, 구는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구역 안에 둔다. 자치단체인 군과 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자치단체인 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는 단일 조직 내의 상하 계층과 같은 유사한 지휘명령 체제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관계 구조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또는 지방행정체계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층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통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상호 간의 상하 명령, 복종, 지배적 관계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복종 관계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 간의 상하, 지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계층 구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계층 구조가 나는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할이 상하 계층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는 자신의 지방사무에 대하여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직면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는 조례에 위반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에 대해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차별화, 등급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 처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계층화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차별화, 등급화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런 계층구조 유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층구조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해 국가의 정치 형태, 국토, 면적, 인구수, 국가 발전의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 교통, 통신, 정보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단층 구조형, 중층 구조형으로 해당합니다. 단층 구조형은 특정 행정구역 내에 오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고, 중층 구조형은
특정 행정구역 내에 다양한 모습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층 구조형 경우에는 다시 2층 구조형과 3층 구조형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2층 구조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최하층 지방자치단체를 일반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 상층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중개 역할은 물론 면적 및 인구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제2차 지방자치단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특별자치시 1개, 도 8개, 특별자치도 1개를 포함하여 총 17개가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시가 7개, 74개, 군이 84개, 자치구가 69개입니다. 자, 구는 흔히 말하는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총 227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층구조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으로 된 중층적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행정계층의 역기능인데 기본적으로 2층제적 계층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층제적 계층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단층 구조형입니다.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면읍 사무소,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청 사무소, 마지막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무소 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민원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주민은 자치계층이 아닌 읍면동과 같은 행정계층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자치 경험이나 훈련을 보다 효율적, 실천적,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소규모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론입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매우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구가 1만 명, 그 속에서도 보다 작은 소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 주민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은 규모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마을 단위에 가까운 모습의 자치회, 마을회 이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훈련이나 주민자치학습, 일상생활 속에서 체득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읍면, 동을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닌
주민자치단위로 바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 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하나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 주민자치활동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실상 형식적인 심의 기능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의결 집행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동위원회는 주민의 대표 기능이 없는 사실상의 읍면 동장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따라서 이러한 동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시민 심의 의결과 주민 대표권을 가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소지역 단위의 주민자치제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